안녕하십니까. 2022년 6월 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대략 12시 좀 넘었습니다. 이제 1시부터는 사전투표일이 합산이 되는데 투표가 지금 진행 중이죠. 그런데 오늘 예상 밖으로 투표소가 좀 한산하다 내지는 뭐 썰렁하다는 표현까지 지금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. 4년 전에 투표율이 60.2%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 아니냐.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.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는데 그거 뭐 단언할 수는 없죠. 전체 유권자가 4,430만 3,449명.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12시 현재 투표한 게 663만 4,295명. 그래서 투표율이 15.0%입니다. 15%. 자, 그리고 4년 전 지방선거 때 12시 기준으로 따지면 그때는 19.7%였으니까 4.7%포인트가 낮습니다. 사전투표율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었죠. 20.62%. 이거는 4년 전보다 0.48%포인트 높은 거니까 이거를 이제 1시부터는 합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략 최종적으로는 한 55, 6% 정도에 그치는 것 아니냐, 투표율이. 자, 그럼 이렇게 낮은 투표율의 원인이 뭐냐?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. 뭐 대선 직후, 뭐 누구는 또 뭐 유권자들의 피로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대선 때 워낙 진을 빼서 아유 이제 뭐 투표하기 싫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글쎄요, 뭐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, 그 얘기는. 어쨌든 간에 이런 흐름은 좀 눈에 띄는 건 맞다. 더군다나 대선 직전인데 아니죠, 대선 직후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민주당 텃밭이 의외로 낮습니다. 이게 주목하는 부분이죠.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 지금 12시 현재 광주가 가장 낮은 투표율입니다. 9.6%. 12시 현재 가장 낮습니다. 딴 데는 그래도 다 두 자릿수인데 광주는 가장 낮고 전남 14.4%.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. 전북 12.6%.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전남과 전북은 사전투표율은 좀 높습니다. 전남이 사전투표율은 1위였죠. 그래서 전남이 사전투표율이 31.04인데 이거하고 지금 12시 현재하고 하면은 45.44. 그 다음에 전북이 사전투표율이 24.41인데 이번 12시까지 12.6 하면 37.01. 광주가 사전투표율이 17.28 해서 지금 12시 현재까지 9.6%. 이걸 합치면 26.88. 매우 낮은 수치다. 이게 뭘 의미하느냐. 자, 우선 첫 번째는요. 이거는 뭐 대구나 아니면 경북, 뭐 부산 뭐 이런 데도 다 비슷합니다. 영남권도. 왜냐면 지금은 영호남은 대략 당선자가 뭐 거의 정해졌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영호남의 그 표의 응집력, 그게 이번에는 어찌 보면 4년 전보다 훨씬 심화됐습니다. 그래서 영남은 뭐 완전 국민의힘 판, 호남은 완전 민주당 판. 뭐 무소속 약진 이런 것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영호남은 자 어차피 여기는 뭐 국민의힘 후보, 여기는 민주당 후보 다 된 거야. 이렇게 되니까 경선이 곧 본선이다. 그러니까 경선 때는 굉장히 치열했는데 양쪽 모두 지금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 막상 본선에서는 아이고 뭐 굳이 내가 안 찍어도 내 한 표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.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. 뭐 이건 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런데 그러면 그게 이제 영호남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있는데 그럼 왜 호남이 더 낫느냐? 이거는 이제 지금 얘기한 뭐 경선이 곧 본선이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죠.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몇몇 이렇게 좀 호남 사람들한테 취재를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첫 번째로가 A 뭐 이런 겁니다. 무력감. 대선에서 졌는데 5년 만에 또 정권을 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.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호남 정부였다라고 생각하는데 5년 만에 내줬다. 이재명 때문에. 이렇게 생각하고
무력감에 휩싸여 있다는 거죠. 투표하기 싫다. 물론 뭐 그러다가 또 은인자중하고 오후에 투표장에 뭐 몰려 나올 가능성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.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그렇다. 이거는 직접 호남 사람들이, 물론 제가 뭐 무슨 여론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몇몇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일리가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사실은 저는 이거보다도 더 관심은, 그러면 호남 출신으로서 수도권에 와서 사는 사람들 생각이 어떠냐. 그게 더 관심이죠, 사실은. 왜냐면 그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고, 결정적으로 보면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느냐 아니면 낙선하느냐, 그게 결판이 나는 것 아닌가요?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 해도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송영길 후보가 5선을 한 거 아닙니까? 송영길 후보도 호남 출신이니까. 그래서 아주 여유 있게 인천 계양을 해서 당선이 된 이유가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호남표가 확고하다 이런 거였는데, 그러면 광주 전남북이 이렇게 투표율 자체가 굉장히 낮다, 이게 무력감이다라는 진단이 만약 맞다면 수도권에 올라와 있는, 수도권에 사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도 비슷할 거 아니겠는가,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, 그래서 또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뭐 그런 진단을 또 하더라고요. 그래서 투표장으로 결국 이 무력감 때문에 많이 나가지 않은 것 아니냐,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 현재까지는 그냥 진단 정도에 그치지만, 그래서 어찌됐든 이 민주당 텃밭의 이변, 이런 것들이 실제 투표 결과에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가. 저는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민주당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. 그러니까 광주 전남북 물론이고 수도권에 와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도 상당한 정도의 이 대선 패배로 인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, 결국은 이 호남과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무력감,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낮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는가라고 본다면, 그러면 지금 이 정도는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좋은 신호가 아닌가,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진단을 하고요. 자, 뭐 물론 오후 앞으로도 6시간가량 남았습니다. 뭐 지금 12시 반을 좀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대략 한 5시간 반 정도 남았죠. 물론 코로나 확진자 제외하고. 그리고 뭐 이제 그 출구조사 뭐 이런 결과도 발표가 되겠지만, 어쨌든 간에 지금 눈에 띄는 거는 호남의 낮은 투표율, 그 다음에 그러면 과연 수도권에 와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은 어떨 것인가 하는데, 제가 이렇게 몇몇 진단을 해보건대는 그 호남의 경우에는 그렇고 호남 출신 유권자들, 이 사람들도 상당한 정도의 무력감에 휩싸여 있다. 그런 게 그 본인들 실제 호남 출신 수도권에 사는 유권자들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, 뭐 말과 행동이 다를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나? 여하튼 제가 보건대는 호남의 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경우는 못 봤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이례적인 현상인데, 이것이 그 수도권, 그러니까 민주당 수도권 출마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. 그래서 현재까지의 진단으로는 별로 민주당에 그렇게 좋은 조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접전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, 그 다음에 뭐 인천 계양을 뭐 이런 데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로 인해서 약간 피해를 입을 가능성, 그거는 지금 12시 현재의 투표율을 보면 꽤 높아지고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뭐 최종적인 결과는 나중에 보시고, 또 출구조사도 이 조그만 선거, 대선 같은 거 말고요. 조그만 선거는 또 출구조사가 빗나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건 어느 동네에 따라서 또 몰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, 뭐 또 출구조사가
끝나고서도 또 한번 봐야 되고, 뭐 최종적으로야 접전 지역은 뭐 내일 새벽이나 돼야 결판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함께 지켜보시되, 지금 현재 여튼 민주당의 텃밭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투표율이 낮다 하는 현상을 설명해 드렸고,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, 그 제 나름대로의 취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, 그거 최종적으로야 뭐 한번 지켜보시죠. 고맙습니다.